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재우의 MLB 전당 2024 시즌 현역 최고의 불펜 투수들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그 네 번째 순서입니다.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뒷문 단속 수호신이죠. 마무리 투수 데이브 베드나 선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나 선수도 29살에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알바라도 선수와 동갑내기 선수예요. 신장은 크지 않습니다. 183cm 하지만 102kg, 조금 좀 체격이 있어 보이는 스타일이죠. 제가 지지난번 편에 소개했던 뮤너즈 선수도 그렇고 베드나 선수도 그렇고 다 샌디에고가 드래프트 됐는데 거기서 꽃은 피우지 못하고 타 팀에 가서 지금 이렇게 꽃을 피운 대표적인 선수가 됐네요. 189경기에 출장을 해서 9승 10패 61세이브, 평균 자책점이 2.65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7이닝을 소화를 하면서 피안타 156개 허용했고요. 피홈런도 16개, 하지만 탈삼진은 245개를 잡아낸 선수예요. 로마노 선수와 마찬가지로 두 번의 올스타에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펜실베니아주 마스라는 곳에서 출신이에요. 고교 시절에 그렇게 뛰어난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팀에서도 이 선수를 지명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노드래프트 선수가 된 거죠. 결국 뭐 선택지가 있겠습니까? 야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라파엘 칼리지라는 데로 진학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 가서 그나마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사실 웬만한 선수는 낮은 라운드라도 고등학교 졸업한 시절에 싹수가 있으면 지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그 레이더에도 벗어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샌디에고가 지명은 했습니다만은 2016년도 무려 35라운드에 이 선수를 지명을 합니다. 순번으로 따져보니까 1044번째로 지명이 됐으니까 뭐 대단한 유망주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선수였다는 게 이 드래프트 순위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제 이 선수가 굳은 결심을 하고 프로에 입문을 한 이후부터는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마이너리그 초반 딱 들어가서 4년 동안 매년 승급을 해요.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결국 이 선수는 데뷔도 빠릅니다. 결국은 35라운드 지명 선수는 믿을 수 없게 4년간의 마이너 시절을 아주 우수하게 엘리트로 마치고 2019년 9월 1일 메이저리그 로스터 확장하던 시절이죠. 메이저리그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올라오자마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에 투입이 돼요. 그리고 1이닝 무실점으로 성공적으로 데뷔를 합니다만은 그 이후 경기부터 좋지를 못하면서 통산 13경기 나가서 6.5의 부진한 성적을 냅니다. 2020년 4경기밖에 못 나오고 7.11의 성적을 내면서 마이너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돼요. 사실 이러면서 사라지는 선수 많거든요. 많은데 베드나 선수는 달랐어요.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여긴 이게 나의 한계구나. 더 이상 내가 메이저리그에서 뻗어갈 그 정도의 선수는 아닌가 보다 하고 사실 여기서 꺾어지고 그냥 선수 생활을 접는 선수들도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베드나 선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 여기에 트레이드가 어떤 선수의 이런 커리어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경우 심심치 않게 보잖아요. 베드나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21년 1월 달에 삼각 트레이드로서 이 선수가 샌디에고에 있다가 피츠버그로 트레이드 됩니다. 이때 피츠버그에 있다가 샌디에고 넘어온 선수를 여러분 잘 아시는 조 머스그러브, 뭐 지금은 뭐 뉴욕 매츠가 있으면 조이 루켓시, 이런 선수들과 대형 트레이드가 벌어지면서 베드나 선수가 넘어가게 된 거죠. 피츠버그로. 근데 피츠버그로 간 게 결국 베드나 선수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가자마자 처음으로 피츠버그 당시 성적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나에게는 기회 문이 오히려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 시즌에 본인이 처음으로 풀타임으로 뛰게 돼요. 61경기에 출장을 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성적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겠죠. 첫 풀타임을 뛰면서 바로 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선수로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2022년도에는 45경기에 출장하면서 3승 4패.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풀타임 2년차 선수가 벌써 마무리 투수로서의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때 첫 번째 올스타 나갔을 때 베드나 선수 당연히 첫 번째 올스타 나가고 주목을 받았어요. 현지 리포터와 인터뷰를 하는데 나의 꿈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냥 꿈이 아니라 불가능한 꿈. 그러니까 본인이 야구하면서 나는 언젠가 올스타가 될 거야라는 꿈이 있었는데 본인 스스로도 그 꿈은 불가능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베드나 선수는 이 모든 거를 불굴의 의지로 이겨내면서 결국 올스타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볼까요? 지난 시즌 물론 중반에 트레이드설도 많이 돌았었죠. 여러분, 이런 트레이드는 영광스러운 트레이드 소문이에요. 그만큼 좋은 선수니까 우리 팀에 데려와서 바로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을 내렸다는 얘기잖아요. 지난 시즌 성적 보시게 되면 66경기에서 3승 3패 39세이브, 이거는 내셔널리그 세이브 부분 1위의 성적입니다. 평균 자책점도 2.00,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2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베드나 선수의 성적은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지없이 2년 연속 올스타에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사실은 이 베드나 선수가 본인 동생이 더 유망주로 평가받는 선수예요. 윌 베드나입니다. 이 선수는 지금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소속인데, 원래 이 선수가 이제 미시시피 주립대는 야구 잘하는 학교예요. 베드나 선수는 고등학교 때 드래프트도 안 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라파엘 칼리지라는 좀 무명의 그런 대학에 갔던 선수거든요. 하지만 동생 윌 베드나는 야구 명문인 미시시피 주립대 나왔고, 미시시피 주립대에서 완전히 스타였었대요. 대학 야구의 최고의 대회는 칼리지 월드 시리즈입니다. 그 월드 시리즈에 나갔을 때 그날 형인 이 데이빗 베드나가 메이저리그 첫 승을 거둔 날에 동생 윌 베드나는 그날 경기 완투했는데 탈삼진 21개를 잡아냈대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보다 훨씬 더 유망주로 평가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동생 윌 베드나는 2021년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1라운드에 지명한 선수가 됐다는 거예요. 이 선수가 샌프란시스코가 잘 커야 될 텐데, 그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피츠버그에 대한, 원래 이제 펜실베니아주 출신이기도 하고 또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엄청난 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선수가 나올 때, 선수를 나올 때 나오는 노래 아시죠? 워크업송이 과거 70년대 80년대 미국의 인기 밴드였던 스틱스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그 팀의 레니게이드라는 노래가 사실은 그 피츠버그 스틸러스 NFL 팀의 응원가예요. 근데 이 선수는 그 노래를 본인의 워크업송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빠른 공 가지고 있죠. 96.5마일의 평균 구속을 가지고 있고요. 최고 구속은 99마일까지 던질 수 있는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는 빠른 공도 좋습니다만 커브가 일품이죠. 빠른 공과 커브 두 가지로서 타자를 요리하는 스타일이에요. 지난 시즌 기준으로 빠른 공의 이 선수의 피안타율이 1할 7푼 9리밖에 되질 않아요. 커브의 피안타율은 1할 6푼 9리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구정 모두 다 타자들에게는 엄청나게 맞히기 어려운 구종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덜한 피츠버그 파이리츠에 뛰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주목할 수 있는 또 최고의 불펜 투수 9위에 베드나 선수를 선정한 겁니다.